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서기 300년, 400년, 500년 요 당시에 이제 중국이 56국 시대, 뭐 남북조 시대로서 상당히 분열이 돼 있던 시대였는데 요 당시에 그 상당히 막강한 세력을 발휘를 하던 선비족 오랑캐의 나라인 유연과 북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연과 북위는 서기 한 300년 말경, 400년, 500년 요 당시에 가장 세력을 펼치던 선비족이고 오랑캐 출신이고 거의 한 둘 다 한 150년, 200년 이상 막강한 세력을 펼치던 나라들이었는데 북쪽에서 선비족이죠. 이들은 서로 대립되는 같은 선비족이지만 대립되고 경쟁자가 되겠습니다. 유연은 선비족, 기마족의 유목 국가가 되겠습니다. 따로 불리는 이름으로는 유연 대신에 연연, 여여, 예예 이렇게 해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연의 시조는 목걸려 우꾸려 시가 되겠습니다. 3세기의 선비의 복속이 되면서 그러니까 서기 한 300년경이죠. 모형 선비가 모형 선비족이 이제 여러 선비가 있죠. 그러니까 모형족도 있고 우문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탁발족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선비족들이 상당히 많죠. 선비족이 이제 그 북쪽에 있던 오랑캐들인데 뭐 우리 그 대한민국 우리 그 한민족의 조상이라고도 뭐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비족 오랑캐들이 막강한 세력을 펼치고 있어서 북쪽에서 그래서 모형선비라는 이 선비족의 일파 그러니까 여러 개 이제 모형족, 우문족 뭐 그다음에 이제 탁발족 뭐 이런 그 선비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형족 선비들이 화북으로 이동을 해서 중국의 황족이 되자 그러니까 중국으로 진출을 한 거죠 모형족이. 그래서 하자 이제 그 빈 공간을 이용해서 유연히 동북아시아 고원에서 세력을 확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4세기 동아시아의 북쪽에 넓은 지역을 유연히 통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5세기, 그러니까 서기 한 400년 넘은 등의 몽골 고원에서 황인종이 건국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몽골 고원 쪽이죠. 북쪽이죠. 지도자인 가한 사륜이 고차와 탈인 문제를 지배하면서 북위와 대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북위에게 패배해서 도망하다가 이 유연의 지도자인 가한 샤륜이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연은 북위가 이제 막강하니까 고구려, 그다음에 남쪽에 있는 유송, 그다음에 이제 그 서쪽에 있는 하나라, 그다음에 이제 서북쪽에 있던 북량, 그다음에 동북쪽에 있던 북연, 그다음에 이제 그 서쪽에 있던 토요콘 뭐 이런 그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고 북위와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485년에 북위 지배하에 있는 고차의 반란을 진압을 하지만은 유연 세력이 약화가 되겠습니다. 552년에 드디어 552년에 튀리크의 이리가한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유연의 지도자인 안하계가 전사를 하게 됐습니다. 튀르크가 유연을 멸망시킨 게 이제 550년경이 되겠습니다. 남북조 시대가 마무리되는 시대하고 비슷한 한 거죠. 그러니까 북위가 멸망하는 시점하고도 거의 비슷한 거죠. 몽골고원에서부터 천산산맥 근처 철르까지 카자흐족 그다음에 키르키스족이 거주하는 곳이 유연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 중앙아시아와 몽골고원 여기를 이제 통치하던 선비족 오랑캐가 유연이 되겠습니다. 수나라의 서북 지역인 핑량에서 이주를 한 아나시 괴투르크가 철륵을 점령을 하고 유연을 멸망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아나시 괴투르크는 또 다른 그 북방 민족인 정령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유엔은 시베리아를 경유를 해서 동유럽을 침공해서 점령하게 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롬바르디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를 침공한 유엔은 아바르칸국을 건설을 하고 비잔티움하고 동맹을 해서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를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바르인들이 티르크 제국 소속이라면서 티르크 제국이 아바르칸국을 비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바르칸국을 이제 유연이 이제 넘어와서 아바르칸국 건설을 했지만은 그 티르크 제국에서 보기에는 이 아바르인들인 티르크 소속이다. 그래서 아바르칸국을 이제 비난을 한 게 이제 티르크가 되고 서로 대립을 하게 된 거죠. 북위는
서기 386년부터 534년까지 거의 150년간 진행된 56국 시대에 화북 지역을 통일하고 통치한 선비족 탁발부의 강력한 기마국가가 되겠습니다. 북이를 후위 또는 원이라고 부르고도 하게 됩니다. 261년에 선비족인 탁발 영미가 한족을 정복을 하고 탁발부는 내몽골 파원 탐락 지방으로 세력을 확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서진이 북방의 안정을 위해서 산시성 북부 땅을 이들에게 내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중국을 이제 서진이 통치하고 있어서 사마시들이, 그래서 이제 서진에서 북쪽을 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 북위의 그 탁발치들한테 여기 산시성 북쪽 땅을 니들이 차지를 해라. 여기서 먹고 살아라. 그 대신에 더 북쪽에서 내려오면 오랑캐들 좀 막아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서진하고 이제 같이 이제 동맹을 맺게 된 거죠. 315년에 그 탁발씨의 그 족장인 탁발의로가 대왕의 임명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그 대나라라고 있는데 대나라 지역이죠. 이 지역은 이제 중국이 이제 춘추 전국 시대부터 해서 그 전국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춘추 시대에 있던 그 큰 나라 진나라가 분리가 돼서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가 됐죠. 그래서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나라가 이제 그 상당히 컸죠. 조나라가 컸고 이제 한나라, 위나라보다도 이제 조나라가 상당히 컸는데 이 조나라가 이제 좀 그 북쪽에 있었죠. 그래서 그 북쪽에 있었는데 그 북쪽 중에서도 더 북쪽 조나라 땅의 일부지만서도 더 북쪽, 더 동쪽 이쪽에 이제 대나라 땅이라고 돼 있는데 이쪽에다가 그 이제 북위의 족장인 탁발의로가 대왕의 이제 임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376년에 대나라 왕 탁발 12건이 이제 그 자손이 이제 계속 대나라 왕을 이제 이어와서 370년 탁발 12건이 이제 그 대나라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일부로 이제 임명이 된 거죠. 중국의 뭐 서진 시대 뭐 이때 뭐 이제 했기 때문에. 그때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전국에서 일어난 그 56국 시대 때 전진의 부견한테 이 대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진의 부견이 엄청나게 센 거죠. 386년 이 전진의 부견이 비수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동진한테 패배를 하죠. 남쪽에 있는 동진한테 패배를 하게 되면서 전진이 비수전투에서 패배하자 이 북위의 탁발규가 대나라 탁발 12건의 이제 자손이죠. 그 탁발규가 대나라를 재건해서 북위를 창건을 하게 되는 것이 서기 386년이 되겠습니다. 이 탁발규가 이제 초대 이제 북위의 이제 뭐 황제인데 이 탁발규가 도무제죠. 도무제는 내몽골로 북상을 해서 북쪽을 또 공격을 해서 고비 사막에 있던 정룡족, 흉노족 등 기마민족과 함께 오르도스를 지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남쪽으로 또 공격을 해서 허베이성의 후연을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397년에 북위는 후연의 수도인 중산을 정복을 하고 후연을 멸망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북위가 뭐 세력이 막강해진 거죠. 이 탁발 씨들이. 그다음에 이제 초대 황제는 도무제 탁발규 이렇게 되겠습니다. 398년 북위는 수도를 평성, 산시성 다뚱으로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북위의 2대 왕인 명원제 탁발사는 한족이로 구성된 유성을 공격하고 하남을 정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남쪽을 공격을 한 거죠. 439년에 북위의 세 번째 왕, 이 사람이 또 막강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태무제 탁발도는 호하와 북연, 북량을 멸망시키고 화북을 통일을 하게 됐습니다. 북위가 이제 창업된 지 거의 한 50년 만에 화북을 전부 통일하게 돼 이때부터 439년부터 남북조 시대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북위가 북쪽을 다 전부 통일한 이후부터 탁발도가 한 거죠. 탁발도는 태무제가 되겠습니다. 초기의 황제는 탁발규는 도무제, 3대 왕은 탁발도, 태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탁발도는 내정을 정비하고 유성을 공격해서 회남과 강북을 또 빼앗게 되겠습니다. 493년에 풍태우가 죽은 이후에 북위의 효 문제는 수도를 평성에서부터 낙양으로 이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성씨를 변경을 해서 탁발시에서부터 중국풍의 원씨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493년부터는 원씨가 된 거죠.
523년 효 명제의 섭정인 영태후가 전국에 사찰을 짓고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한화 정책, 그러니까 선비족이 이제 중국화를 하는 거에 불만을 가지고 선비족의 반란이 일어나서 육진의 난이 일어나고 부기가 멸망하게 되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523년 육진의 난이 이제 그 부기의 멸망 이렇게 되겠습니다. 528년 산지성의 sak현 지방의 흉노 출신인 이주영이가 육진의 난으로 대군벌로 성장을 했죠. 육진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주영이라는 장군이 그 산지성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대군벌로 성장한 후에 이주영이가 반란을 일으켜서 영태후에 맞서서 효 장제를 옹립을 하고 낙양을 함락을 하고 낙양에 입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주영이는 영태후와 황제를 황하에 빠뜨려 죽이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효 장제를 옹립한 거죠. 딴 황제를. 그 다음에 이때 그 승상 등 1,000명을 처형하는 하음의 변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528년이죠. 532년에 부기의 장군인 고환이 낙양을 점령을 하고 이주씨가 세운 절민제를 폐위를 하고 효무제를 옹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효무제가 그 장안에 있는 우문태에게 도망을 가자 이 고환은 효정제를 황제로 옹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534년에 그 부기의 장군인 이 고환은 모든 정권을 잡고 수도를 업으로 이전을 시키고 효무제는 낙양을 탈출해서 장안으로 가서 우문태에게 의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문태가 이제 장안에 있는 거죠. 이쪽은 이제 낙양에 있는 거고 우문태는 효무제를 살해를 하고 탁발괴인 효문제를 옹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기는 이때 이제 동위 서위로 갈라져서 고환의 동위 이때는 이제 고환은 이제 효정제를 옹립을 했고 그다음에 우문태의 서위 이 사람은 또 효문제를 옹립을 해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555년 고환의 아들 고양이 재상이 되어서 효정제로부터 선양을 받아서 북제가 건국이 되겠습니다. 556년 우문태의 아들 우문각이 공제를 폐위시키고 북주를 건국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50년경에 북제와 북주가 나타났다 이거죠. 부기는 5, 16국 시대 386년부터 534년까지 150년간 화북지방을 통치를 한 선비족 탁발부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부기의 역대 황제를 보면은 14명까지 있는데 초대 도무제 탁발규, 2대 명원제 탁발사, 3대 태무제 탁발도, 4대 탁발여, 5대 탁발황, 6대 탁발준, 7대 탁발홍. 그다음에 이제 8대부터 이제 원시로 바꿨죠. 그 중국 그 식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8대는 원각, 9대는 원후, 그다음에 10대는 이제 그 효장제 원자유, 그다음에 11대는 원후, 그다음에 12대가 이제 절민제인 원공, 그다음에 13대가 원희, 그다음에 14대가 마지막 황제인 효무제 원수 이렇게 된 것이 부기의 150년간 역사 14명의 황제 386년부터 534년까지 150년간 부기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